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보카도 심리학입니다. 정철상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까칠하고 연약해 보여도 중심은 단단하게. 누군가에겐 그저 비싸고 낯선 과일. 그것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밀레니얼. 지금 90년대생에겐 나만의 아보카도가 필요하다. 90년대생뿐만 아니라 80년대, 70년대, 60년대생 모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중심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 아보카도에 비유된 심리학 한번 함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프롤로그, 까칠하고 연약해 보여도 중심은 단단하게. 챕터 1, 아보카도 심리학, 단단한 마음을 위한 자기 탐구. 아보카도를 둘러싼 논쟁의 진실. 넌 도대체 꿈이 뭐니?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이 부분도 좀 흥미롭네요. 울타리 속 기회비용에 포함된 것들. 아, 목차를 보니까,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든, 혹은 내디든 지 얼마 안 된, 아직은 사회에서 초보라고 볼 수 있는, 네, 90년대생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우리들도 지난날에 우리의 젊었을 때를 돌아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가면 좋겠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문득 불안감이 덮쳐올 때면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챕터 2. 가치 심리학. 자존감의 근원을 찾아서. 자존감. 네, 우리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든다. 이 부분 되게 좋네요. 자, 이 부분은 네,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떤 사람에게 잘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생각과 의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것들의 우선순위 정하기. 당신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도 밑줄을 한번 그으면서 저는 소개하고 싶은 제목으로 한번 미리 확인을 좀 해두겠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하나쯤은 있다. 이 부분도 너무 좋네요. 음, 내가 잘하는 것. 아까 앞서서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제목 같습니다. 이것도 밑줄 긋고 싶네요. 챕터 3. 관계 심리학.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왜 내 곁의 사람은 멀어지기만 할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완벽한 관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 외로움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연습. 미움에 관한 주제네요. 당신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불특정 타인을 마구 혐오하고, 마구 깎아내리고 흉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슬프죠. 외로움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연습.
챕터 4 그림자 심리학 내 안의 또 다른 나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행동을 한다기보단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라는 욕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거짓말. 어, 악의 평범성에 관해서 봤던 글이 기억이 나는데, 평범한 거짓말 또한 좀 섬뜩하네요. 한나 아렌트였나요? 네, 악의 평범성. 평범한 악. 너무 무섭습니다. 익명의 그늘이 현실을 만날 때. 나오네요. 익명. 요새는 익명 뒤에 숨어서 네, 본인이 평소에 하지 못하는 좀 거친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좀 쾌감을 얻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좀 어, 부작용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타인에게 집착하는 삐뚤어진 애정, 짜증을 통제하는 9가지 감정 관리법, 스스로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방법, 챕터 5 성격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 우리가 심리학을 써먹는 방법, 사람 보는 눈의 비밀,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누군가의 자식이자 형제이자 친구. 당신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 누구나 성격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챕터 6 선택 심리학. 삶의 기로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 흔들리지 않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이 참 어렵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유. 누구나 공부는 하기 싫다.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착각. 돈을 쓰는데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돈을 쓰는데 준비 운동이 필요한가요? 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네,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좋은 옷가게, 자동차 상점 이런 곳에 가서 펑펑 쓰는 게 돈 쓰는 수영장이나 바다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네, 미리 사전에 준비 동작, 준비 운동들을 하면서 돈 쓸 때는 하지 않죠. 필요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예뻐지고 싶다는 말에 담긴 진심. 자, 이 예뻐지고 싶음. 요즘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 외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내 인생이 꼬인 건 잘못된 선택 탓일까?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가 많습니다.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프롤로그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나중에 고민을 좀 해보죠. 프롤로그입니다. 까칠하고 연약해 보여도 중심은 단단하게. 아보카도를 좋아하나요?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물론 기호의 편차는 있겠으나 만약 당신이 밀레니얼 세대라면 좋아한다고 답할 사람이 많으리라. 아보카도는 요즘 특히 유행하는 과일이다. 특별히 튀는 맛이 없이 담백하지만 그 덕분에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최근에는 아보카도 명란덮밥, 아보카도 샌드위치 등 다양한 음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면서 밀레니얼 세대에게 유난히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일까? 아보카도는 어딘가 밀레니얼 세대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 아보카도를 살펴보면 껍질은 울퉁불퉁하고 거칠며 과육은 물렁하고 연약하다. 반면 아보카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씨앗은 단단하고 강하다.
밀레니얼 세대도 이와 비슷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까칠해서 다가가기 힘들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너무 여리고 연약해서 쉽게 상처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 중심은 어떨까? 그들의 마음도 아보카도 씨앗처럼 단단할까? 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만난다. 커리어 코칭을 업으로 삼고 있기에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학생들과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듣는다. 20대를 바라보는 어른들은 모두 눈부시다, 부럽다, 좋을 때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만난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하며 우울한 감정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다. 이제껏 해왔던 대로 그들의 적성에 맞춰 진로를 찾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적성과 진로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막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세대와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맞는 코칭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 아보카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성세대에게 아보카도는 그저 비싸거나 혹은 낯선 음식에 불과하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아보카도를 사랑한다.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기꺼이 1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한다. 한편으로 아보카도를 키우는 물이 너무 많이 필요해 환경보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에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아보카도를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밀레니얼의 가치인 것이다. 철진한 세대론을 펼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가치관에 대한 접근은 현재 90년대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나 자신을 사명하는 것에는 서툰 것이 요즘 20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깊이 파고들 수 있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기만 하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자 답이 보였다. 결국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 것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출발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 경주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전에 한 가지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출발점을 돌아보는 행위이자 동시에 목적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통과 의례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꼼꼼히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이 세상을 이해하며 삶에 대한 통제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삶의 통찰을 이끌어내는 심리학의 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요동치는 것일까?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등. 이 수많은 질문들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내면의 힘을 발견해 자신을 믿고 자기 역량을 개발해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학을 적극 활용했다. 정체성 확립, 타인의 이해, 사회, 경제, 경영, 부의 흐름 등 중요한 삶의 맥락도 모두 심리학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각종 심리학 이론을 배우고 200여 권의 심리학 책도 읽으며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겉으로는 까칠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중심은 단단한 아보카도처럼 내면의 힘을 발견함으로써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하고 결국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길 바라는 심정으로 아보카도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딱 10년 전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를 출간해 당시 20대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갔다. 이 책은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에서 제시한 심리학적 통찰과 그 후 10여 년 동안 축적한 내 경험을 더해 새롭게 쓴 것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만난 상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 내가 걸어온 삶에서 배운 교훈과 반성, 그리고 그 내면의 부끄러운 고백도 담겨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철저한 자기 반성만이 삶의 통찰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가 아닐까.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준 어머니와 든든한 지지자인 아내 미정, 삶의 기쁨을 알려준 아들 준영이와 눈부시게 성장하는 유진 공주에게 감사를 전한다. 부족한 글을 세상에 내놓게 도와준 21세기 북수 출판사와 이지연 기획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 이제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디려는 청춘에게, 그리고 나처럼 철들지 않아 고생하고 있을 수많은 어른아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0년 인간 내면의 선한 의지를 믿는 검제 정철상 작가님 대신해서 소개했습니다. 검제라는 호이시겠죠? 네, 필명, 호, 이런 게 아니실까? 어떤 뜻일까요?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프롤로그 소개해드려 봤고요. 오늘 좀 잘 읽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쓴 작가분의 이 그 성향이 제가 읽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글인 것 같아서, 그런 발음들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많은 주제 한 6가지, 5가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려볼게요. 한두 가지 정도.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든다.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당신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 예뻐지고 싶다는 말에 담긴 진심. 이 5가지 중에 먼저 하고 싶은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 한 국립대학교 졸업생들과 1박 2일 동안 취업 캠프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때 강의와 함께 개별 상담도 진행했다. 그 중에 밝고 씩씩해 보이는 한 학생이 있었다. 외모나 말, 행동으로만 보면 굉장히 당찬 성격으로 보였다. 그녀는 4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취업 준비에서만큼은 평소의 당찬 모습과 다르게 위축돼 있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녀는 취업이야 대학 졸업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편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현실을 깨닫고 나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교수님으로부터 영업직 추천을 받고는 나는 적성에 맞지도 않는 영업직밖에 갈 수 없나 하는 생각에
좌계감이 들어 슬펐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다른 취업 자리를 알아보니 자격 조건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학점도 토익도 자격증도 공모전도 대외 활동도 사회 경험도 봉사 활동도 취업 준비도 거의 전무했다. 아니,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라고 물으니 연예인 K군의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느라 다른 것을 할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영화 땡땡땡에 나왔던 조연 배우 말하는 겁니까? 했더니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었다고 버럭 화를 낸다. 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요즘에는 그 소위 말해서 덕질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이제 팬심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그러는 것을 또 본인의 어떤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녀는 연예인 K군의 팬카페 책임자였다.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지원을 나갔고 극성스러울 정도로 팬클럽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씩씩하던 그녀가 내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자기 처지가 안타깝단다.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로해줬다. 그런 다음 좋아하는 일은 뭔지, 잘하는 일은 뭔지, 하고 싶은 일은 뭔지 물어봤다. 그런데 모르겠단다. 그렇다면 일단은 추천을 받았던 영업직부터 시작해보는 것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영업직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배울 점도 많다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영업직을 하게 됐던 나의 경험담도 덧붙였다. 일단 영업직을 해보면서 진로를 모색해보자고 조언했다. 어떤 어른들은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연예인 꽁무니만 따라다니니 그렇지 라고 혀를 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사색하는 깊이도 있고 사회의식이나 직접 성숙도도 높았다. 다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자신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직업 세계와 자신의 접점은 무엇인지, 직장 생활에는 어떤 어려움과 즐거움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 수준은 뛰어나지만 진로 성숙도가 낮은 청년들이 넘쳐난다. 물론 미리 준비하지 못한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내실 있는 진로 교육을 시행하지 못한 교육 당국의 책임도 크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아라. 제대로 된 진로 교육 매뉴얼조차 없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확실히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학교나 국가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같은 상황에서도 즐길 것은 즐기면서 진로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는 학생들 또한 적지 않다. 실제로 한 방송사에 출연했던 한 연예인 팬은 광적일 정도의 팬심을 보이며 덕후로서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자기 일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어 나 같은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했다. 또 연예인 팬클럽의 회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그는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행사 기획, 홍보, 마케팅, 운영, 관리 등에 참여한 경험을 인사 담당자에게 어필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원하는 직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말하자면 덕업일치의 성공 사례다. 자, 여기서 덕업일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던 활동에 관련된 것을 성사시킨 거겠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좋아하는 어떤 K군이란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가 그 연예인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덕업일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특정한 취미 활동이나 종교 활동 등에 매달리다
취업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고학년들이 많다. 반면 똑같은 활동을 하고도 그와 정반대로 준비가 잘 된 학생들도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자신이 가진 역량은 무엇이며,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 나갈 것인지, 직업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직무와 직업이 있는지,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다. 나는 눈물을 흘리는 그녀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위로했다. 대학 졸업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다. 처음부터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도 괜찮다. 낮은 계단부터라도 착실하게 밟아 나가면 된다. 비록 남의 눈에는 작은 직장, 초라한 직업으로 보여도 나쁘지 않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경험해 본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회고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부디 좌절해서 쓰러져 있지 말자. 내거만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취업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세워보자. 취업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두드려야 열리는 문임을 기억하자. 심리학 플러스 진로 성숙도.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기획하고 선택하고 준비하고 변경하고 통합하며 스스로 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로 발달의 성숙도를 지칭하는 용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기는 싫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면서 뭐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할지, 잘 못하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할지, 그것은 개개인의 어떤 선택인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좀 곧잘 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해서 오래 한 직업을 가졌던 적이 있네요. 네. 하다 보면 재미가 좀 들리고, 재미를 붙이고, 음,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좀 더 잘하게 되고, 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한 가지 주제만 더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했으니까, 어떤 걸 소개해 드려 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걸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왜냐하면 요새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사는 것 같아서, 특히 영상이 발전하고 특히 AI 영상도 발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잖아요.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저자분의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주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자, 이 부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한 개인을 알 수 있는 자료만 풍부하다면 그의 과거나 미래를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아무리 방대한 자료와 용한 점쟁이라도
한 개인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심리검사 도구도 인간 심연의 역동성을 모두 다 밝혀낼 수는 없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더욱 단언할 수 없다. 인간 삶의 변수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성장하겠다든지 퇴보하겠다든지 정도는 과거와 현재를 보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가 비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희망은 있다. 인간에게는 자기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향상성, 더 높아지거나 나아지고자 하는 성질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의식과 행동을 이해하고 목표를 향해 적합한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낼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수련과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 안에 해답이 있다고 믿고 자신을 이해하며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 있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간다면 누구나 자기 삶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내면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철학가인 빌헬름 분트는 인간의 심리작용과 욕망을 알려면 자기 행동이나 경험을 스스로 관찰하는 내관법을 행하라고 주장했다. 어떤 특정 행동이나 심리학 상태에 대해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심리 상태가 됐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관찰하고 반성하고 유추해 보라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빌헬름 분트는 나의 행동과 경험을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 저도 갑자기 제가 막 화가 나거나 이러면 아, 나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이럴까요? 못합니다. 옆에서 뭐 하죠. 내 스스로 깨달았으면 제가 빌헬름 분트죠. 하지만 갑자기 흥분하면 주위에서 자중해 라고 해줘야 알 수 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지라. 네, 아직은 그런 단계다. 주로 흥분하는 경우는 어제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축구 1대1 영으로 졌습니다. 그럴 때 흥분합니다. 자, 계속 소개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색하고 또 사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숙고할 수 있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 우리는 이 책의 목차에서 수준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삶도 수준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제목을 보았죠. 이 질문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질문이 없다면, 인간이 궁금증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권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그 질문을 현실화시키는데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다음은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음으로써 나도 몰랐던 나의 내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저자분이 제시하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인생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내가 풀어나가야 할 당면한 삶의 과제는 무엇인가?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내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와, 이 질문들을 전부 다 답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질문을 적고, 옆에 나의 대답을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머릿속에서만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되게 구체화되잖아요. 그게 현실이 되고, 바로 느껴지고, 나의 대답이. 그래서 그 대답의 공통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아, 나의 삶의 방향성은 이거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편하고, 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뭐 돈 많이 벌기, 뭐 이런 거 쓰신 분들 뭐 어떻습니까? 네,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법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실력으로 당당하게 번다면 문제될 건 없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작가분의 질문들을 적어보시고 옆에 대답도 한번 본인의 생각도 적어보시면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꾸준한 자기 성찰은 바로 내면에 숨겨진 인생의 해답과 비밀을 찾는 방법이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안에 있다. 인생은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자기 성찰의 여정이다. 심리학 플러스 내관법. 자신의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나 심리적 작용, 욕망 등을 알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이나 경험을 관찰해 보고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자기 관찰을 활용해 자신을 찾기 위한 힌트를 얻기도 한다. 내성법 또는 자기 성찰법이라고도 한다. 자, 네. 오늘의 책은 아보카도 심리학이었습니다. 굉장히 쉽고 그리고 뭔가 친근한 그런 심리학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내용도 흥미롭고 이해가 잘 되게끔 작가분이 어떻게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느껴집니다. 아보카도에 비유했다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보카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보카도 요리 중에 곽화몰리였나요? 네, 그걸 참 좋아하는데. 아무튼 맛있고, 네, 살찌는 거 좋아합니다. 왜 아시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주제 중에 그런 제목이 있었죠. 예뻐지고 싶다는 말에 담긴 진심. 사실 예뻐지고 싶다는 건 그게 아닐지도 몰라요. 저는 살찌면 행복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 오늘의 책 아보카도 심리학 참 친절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책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덥지만 건강 잘 챙겨가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